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하 벡터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기백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트렌드, 이 벡터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 기출 문제들을 점검을 하면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트렌드 표와 이 최신 기출 문제를 순서대로 모아놓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으니, 이 자료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요 기하 벡터 이메일 주소로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기백에서 평면과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이라든지 뭐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 이런 각들을 되게 많이 구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기백 문제를 풀다 보면 각을 구하는 상황이 올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루는 그 각을 구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정의, 이면각의 그 정의를 써주면 돼요. 평면과 평면을 이루는 그 각. 근데 이게 뭐 좀 애매할 때 우리는 이면각으로 주로 잘 풀지 않죠. 뭐 정사형이나 뭐 좌표 도입 이런 걸 풉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좌표 축을 그냥 대입해서 좌표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있다. 자,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일단은 구가 등장을 잘하죠. 이 구가 등장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단면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얘를 직선이 관통하고 갈 수도 있고 평면이 관통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평면이 관통하고 간다, 첫 번째, 그리고 직선이 관통을 하고 간다, 요거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있어요.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잘라요. 요게 평면이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구의 중심에서 이 평면까지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죠? 단면화 시켜서 그냥 이렇게 볼게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찍어줘요. 그러면 이 구의 반지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여기의 반지름을 알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원.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항상 구는 썬다. 평면이 이 구를 자를 텐데 중심에서 그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선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뚫을 때, 여기서 빵꾸 하나 뚫리고 여기서 빵꾸 하나 뚫리겠죠. 뭐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x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식은 y 어쩌고저쩌고 z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여기 중심이 있습니다. 이 구의 중심이 있고, 이 직선의 값들을 예를 들어서 뭐 a 이렇게 뭐 b분의 뭐 y c분의 z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그럼 얘를 갖다가 는 t, 요걸로 놓는 게 핵심이죠. 요거 는 t로 놓는 게 일단 핵심. 얘 x좌표는 요 점을 얘랑 수직이 되는 이 점을 갖다가 잡는 거예요. AT, BT, C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빼주면 요 벡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A, B, C죠. 이렇게 벡터. 그러면 이 방향 벡터와 이 중심과 여기를 지금 임의로 잡은 그 벡터랑 내적해서 0이다라고 이제 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뭐 P 벡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Q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P 벡터와 Q 벡터를 내적하면 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요거 구가 나오고 평면이 등장한다, 뭐 직선이 등장한다, 이런 거 써는 거, 그때의 행동들,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벡터를 설정을 할 때 미지수를 줄여줘야 돼요.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해줄 때 A, B, C 뭐 이런 식으로 세워주게 되면은 공간에서 미지수가 지금 3개죠. 근데 미지수를 줄여라. 벡터를 설정할 때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이게 비율이니까 어차피 벡터는 상수배잖아요. 그러니까 1, 뭐 A, B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지수 모르는 문자가 2개로 줄어든다. 식을 계산할 때도 좀 더 편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거, 공간도형, 기하 벡터에서는 어쨌든 이 숫자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숫자,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 정보, 그런 것들이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숫자에 되게 예민해라.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2루트 3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2라든지 4라든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2루트 3은 여기 높이가 2루트 3, 여기 2, 여기 4 이런 것처럼 삼각형 여기 60도 1대 2대 루트 3 이런 거. 그러니까 숫자들에 예민해야 돼요. 아주. 이거 2루트 3이라는 것도 되게 집중해서 왜 하필이면 2루트 3이지? 다른 길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만만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되게 예민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다섯 번째를 볼게요. 벡터입니다. 벡터 문제를 푸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있어요. 자, 첫 번째 중심 분할이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분할, 중심 분할이라든지 뭐 직교 분할이라든지 이렇게. 분할이 뭔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위의 점에 어떤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중점을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쪼개주는 거예요. 주사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정류면체. 그럼 그냥 어떤 벡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거를 갖다 그냥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수직으로서 분할해 주는 거예요. 직교 뭐 이런 이것도 이제 직각이고 이렇게 뭐 가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각을 끼고 분할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중심 도형에서는 중심을 거쳤다가 간다 또는 직각 같은 것들은 이제 직교 분할을 해서 간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뒤에서 좀 이따 볼게요. 시점을 통일한다. 벡터는 시점을 통일하는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다. 이 내적을 할 때 시점을 통일해주면 좀 편합니다. 여기서 이 벡터와 여기서 뭐 이 벡터랑 내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분할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얘랑 얘 성분으로 분할을 하고 또 얘는 얘랑 얘로 분할을 해서 어차피 이 파란색이랑 요 빨간색은 내적해봤자 수직이니까 0이죠. 이 빨간색이랑 이 파란색도 0이고 그러니까는 진액 같은 방향끼리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적 문제에서 이제 시점을 통일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하자. 마지막 세 번째 좌표 도입. 그냥 또 좌표를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막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 같은 거는 어쨌든 이 공간 도형 기하 벡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죠. 이런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뭐 단면화를 잘 시켜라. 구를 원으로 한다든지 축을 포함 이런 말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X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러면은 이 X축을 점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여기가 이 점이 X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면은 여기가 Z축, 여기가 Y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죠. X축을 포함하니까 평면이 이렇게 뭐 생긴 거예요. 이게 직선이 아니라 평면인 거예요. X축을 포함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평면. 그러니까 단면화를 되게 잘 시키자. 이런 거는 문제풀이를 되게 간소화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좌표를 도입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죠. 좌표 도입. 제가 3번 말했어요. 왜니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좌표를 도입하는 거는 정말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내적 나오면은 항상 직교 분할 해가지고 0으로 되는 포인트. 자, 그리고 7번째 2차 곡선. 이거는 그냥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2차 곡선에서 만약에 초점 단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F나 뭐 F- 이런 거 초점 2차 곡선에서 그게 포물선이든 쌍곡선이든 타원이든 무조건 정의입니다. 정의는 무조건 써요. 이게 안 쓰일 수가 없어요. 2차 곡선은 나는 반드시 정의로 푼다 라는 거를 머리에 그냥 완전히 박아줘야 돼요. 정의를 푼다. 정의. 포물선은 뭐 준선까지 거리와 위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런 정의들 있죠. 이런 거. 타원은 뭐 두 개 합이 장축과 같다. 뭐 쌍곡선은 차가 이거 장축 길이 같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랑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애초에 그 접근 방법 자체가. 마지막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평면끼리 각을 구할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크게 없어요. 이렇게 평면이랑 직선이랑 각을 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 평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려가요. 여기 이 평면을 단면화 시켜서 그려보면 이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법선 벡터와 여기서 나오는 법선 벡터랑 여기 이루는 각을 구하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세타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이루는 각을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을 때 그냥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부호만 다르죠. 이렇게. 절대값 그냥 씌워주면 돼요. 어차피 얘가 각 구하려고 한다면. 그럼 요 방향 벡터랑 그냥 내적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해주면 돼요. 평범하게. 근데 평면과 직선 나올 때는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선이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쭉.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평면에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원래 이루는 각은 여기죠. 이렇게 세타. 여기가 좀 수직이니까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예요. 여기 올라가는 얘랑 여기로 가는 얘랑 내적을 해서 코사인을 구해보면 여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만약에 시험지에서 얘를 물어봤는데 우리는 내적으로 구해보면은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즉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랑 내적해서 그 코사인 얘 끼인 각 그게 나온 것이 만약에 5분의 3입니다. 그럼 실제로 얘네 둘이 이루는 그 각은 이게 5분의 3이었고 여기가 5분의 4라는 말이죠. 여기 세타가 레알 세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평면하고 직선 나오면 요 포인트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8개를 봤는데 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시험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랑 그냥 원래 그냥 알고 접근을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고 항상 되뇌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봤고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최근 트렌드인데 2018학년도부터 볼게요. 9월 모의고사 때 얘네가 영역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따 문제를 풀 때 볼 건데 이 영역이라는 게 요새 좀 자주 나와요. 영역 나오고 영역 나오고 영역 나오고. 제가 여기다 영역이라고 쓴 거는 정말 영역 문제인 것도 있고 영역을 생각해야 되는 뭐 내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그냥 일단 영역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역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백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8가지 배웠죠. 뭐 직교 분할이라든지 뭐 내적이라든지 구가 나오면 평면 자른다, 중심 거리구하고 이런 걸 그냥 기백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19학년도에는 그냥 기백이 출제가 됐어요. 9월에. 근데 수능 때는 영역. 2020학년도에는 웃긴 게 9월에 영역도 나오고 기백도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수능에 뭐가 나올지 정말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역이 최근 좀 트렌드다 진짜. 최근 들어서 영역이 왜 이렇게 잘 나오나. 그러니까 기백과 영역 둘 다 해야 된다. 여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최신 이 기출문제들 8문제죠 총. 이 8문제를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1500명 감사합니다. 이거 통계 다 완강했어요. 10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 좌표 평면에서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세 점이 있다. 이렇게 A들이. 쭉쭉 그리고 읽어주고 OX 벡터 영역. 내적한 게 그 크기가 1보다 작거나 내부라는 같고 거죠. 원 내부. OX 벡터랑 OA 벡터랑 내적한 게 0보다 크거나 시점 같다고. 통일돼 있어요. K는 1, 2, 3. 그럼 1을 한번 숫자에 넣어볼까요? 민감해서 이런 거 당연히 넣어봐야 되죠. OX 안 넣어보면 벡터 어떻게 알아? 내적 OA1 벡터 내적해서 0 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는일 때 이 는일 때를 먼저 한번 볼게요. 원래 부등식 나오면은 여기 위에 는일 때 A1, 보고 A2, 영역 A3가 생각해 주는 돌아다니고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를 A1이라고 한번 잡아보면 OX 벡터랑 얘랑 내적해서 0이 된다는 거는 OX 벡터의 길이가 여기 위에 자취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OX 벡터 이 점이 뭐 X 이렇게 내적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수직. 내적했을 때 수직이니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커지라고 했으니 X는 이 오른쪽 영역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X값이. 그러면 여기 색칠한 여기 영역이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A1을 기준으로 여기 90도로 벌리고 여기로 90도로 영역이 벌린 나오더라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점 X의 그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을 D라고 하자고 합니다. 옳은 걸 골라라. 기억 보면 꼼꼼하게 읽고 OA1 벡터 여기 OA1 벡터 이거랑 OA2, A3 같다고 하면 이 점이 A1, A2, A3죠. 그러면 이 D의 넓이는 2분의 파이냐 맞죠? 이 영역이 지금 D니까 이 영역의 넓이는 2분의 전부 다 이 파이가 점이라는 맞습니다. 거니까. 자, 기억은 니은 쉽죠. OA 벡터와 OA1 벡터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여기가 A1이면 여기가 A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같으니까 이게 A3 이렇게 되겠죠. D는 길이가 2인 선분이다. 자, 이 말은 이 A1과 A3가 여기 점이니까 여기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경계 포함 내부가 바로 이 D의 영역이겠죠. 근데 이 A2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분홍색으로 해보면 이 A2 벡터와 OAX 벡터 이렇게 수직일 때 0이 되죠. 이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여기 영역이 지금 A2 입장에서는 X의 그 영역, 즉 D가 되겠네요.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은 이 길이가 될 거고 이 길이는 2입니다. 2인 선분이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위에서 이해를 못하면은 그 문제에 써 있는 거 이해를 못하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표현을 해주고 부등식 나오면은 는 이퀄일 때를 먼저 상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역을 찾아주는 겁니다. 디귿 보기를 볼게요. OA1 벡터와 OA2 벡터가 내적해서 0이면 OA랑 OA2가 수직 관계라는 거죠. 그럼 이번엔 여기 내부를 좀 지우고 하면 이렇게 OA 벡터와 OA2 벡터가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해보면 뭐 A2가 여기로 잡아도 돼요. 그러면 이 파란색 영역으로 이 D에 OA 벡터와 OA2 벡터가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해보면 뭐 A2가 여기로 잡아도 돼요. 그러면 이 파란색 영역으로 이 D는 A1 입장에선 이 D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2 입장에선 이렇게 D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럼 현재 공통인 부분은 여기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영역의 넓이가 바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A3가 포함이 돼서도 이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은 A3도 얘를 포함하라는 거죠. A3 점을 잡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점이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공작새처럼 쫙 이렇게 펼치는 거네. 면적을 부채처럼. 그죠? 그러니까는 얘를 포함을 하려면 A3라고 해본다면 이 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해서 1로 90도, 1로 90도에서 X의 자취가 여기겠죠. 그리고 그 내부 영역 D가 여기일 겁니다. 알겠죠. 그럼 걔를 얘가 가지고 공작새처럼 영역이랑 부채처럼. 만나는 점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A3가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A3가 뭐 이쯤이라고 해본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이렇게 나누면 공작새 얘랑 얘를 공통의 기준으로 부분이 이만큼밖에 안 펼치는 나와요. 거죠. 근데 공통의 부분이 4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A3는 이 사이에 이쯤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해줘야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이게 포함이 되면서 얘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맥시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당연히.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번 이제 문제를 보도록. 다 맞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벡터 단원에서 이제 영역이 시작이 됩니다. 2018학년도 9월 19번. 29번 문제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역 나오죠. 이 원점 그리고 영역 A, 보이죠, B가 부등식. 있고 그리고 이거랑 이거를 문제 읽고 있어요, 만족시키는 지금. 점 Q에 대하여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꼼꼼하게 이거라고 하고 꼼꼼하게 이런 읽어줘. 거죠. 꼼꼼하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좌표 공간을 그려보면 상황 보려고요. 보면 여기에 A가 있어요. A가 있고 B는 여기 B 있고 그다음에 OB 벡터. OB 벡터는 얘죠. 사실 벡터들이 간단하네요. OP 벡터랑 내적해서 0이 나온다는 말은 OP 벡터는 수직 관계에 있단 말이고 그 P가 XY 평면에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런데 OP 벡터의 크기는 4 이하래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인 OB 벡터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Z축 올라가니까. 이 원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위에 P가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 얘랑 원 얘랑 짬뽕 경계 시켜서 포함 표현을 내부 해주는 거예요. 움직일 때 꼼꼼하게 읽어. PQ의 그 벡터의 크기가 1이래요. 천천히, 그러면 천천히.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 위의 점이 Q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P가 여기라고 해볼까요? P는 이 이런 내부에 식으로 있는 거예요. 잡아보면 OP 여기에 4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9가 내부. 생길 텐데 이 9 위에 어디에 이렇게 Q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Q 내적, OA 벡터 내적. 그리고 OA 벡터는 얘고 PQ 벡터는 뭐 이렇게 가죠. 얘들 내적하면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내적 한번 해보면 PQ 길이랑 이 OA 벡터 크기 다 알고 있죠. 1이고 둘이 이루는 각을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2분의 루트 3이 등호일 때고 경계일 때는 이게 2분의 루트 3보다 항상 크라고 했으니 세타의 값의 범위는 0도에서 30도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문제를 볼 때 여기까지. BQ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BQ는 여기 B가 있으면 Q가 이렇게 이제 올 텐데 이 P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안에 내부에 있으면 이 Q가 뭐 이쯤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BQ의 길은 점점 짧아지지 않아요?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 내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더 짧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겉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무슨 행성 같죠, 이거 지금? 여기서도 문제를 풀 때 누가 여기서 B에서 Q를 바로 가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BQ가 아니라 9가 나오고 이런 도형이 나오면 중심 분할하라고. 중심 분할. B에서 이 중심 들렀다가 중심에서 Q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벡터 문제는. 이 원 생각을 할 XY 때. 평면 위에 P가 돌아다니는데 P가 만약에 내부에 있다면 BQ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러니까 가장 멀어지려면 이 Q가 이 경계를 돌아다녀야 되고 가장 멀리 있으려면 이거 단면화를 시켜서 좀 그려줄게요. 단면화 여기 잘 시켜야 Z축. 되죠. 그래야 인식이 있고, 쉬우니까. 여기가 X축. 그럼 여기가 현재 B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4,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이 원. 여기 지금 여기 점이 앞에서 Y축이에요. 보는 거예요. 이 원을 지금 돌아다니는 P가 있는데 가장 멀어질 때 이렇게 돼서 여기 위에 Q의 자취인 거죠. 그러면 BQ의 가장 큰 길이는 중심까지 왔다가 1만큼 더 가주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건이 Q는 있죠. 돌아다니니까. OA 벡터와 여기가 A 이렇게 있는데 이 OA 벡터와 PQ 벡터 P 여기 P인데 Q가 어디 있는지 감사합니다. 몰라요. 와, 근데 걔가 진짜 이루는 수학 각이 여기 선생님 하셔야 할것 30도면 같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집중. 면적 이 영역 요 위에 Q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번 보면 여기가 현재 길이가 2고 여기가 지금 4죠. 여기가 2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럼 원래 이게 2대 여기가 만약에 길이가 4였으면 이게 딱 60도가 되죠. 좀 아쉽다. 60도가 되고 이게 지금 30도가 될 텐데 이 길이가 더 4보다 크니까 이게 60도보다 크죠. 그럼 얘는 30도보다 작겠네. 이 이런 거 각은. 잘 따져줘야 돼. 그러면 이 30도보다 작은 각이 이렇게 오면 여기가 30도보다 작겠죠. 이 전체가 30도니까 지금 위로 30도 그러니까 아래로 잘 30도 갈 수 있다고. 걸렸으니까. 직선 된다고. 이 꼼꼼하게 따져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BQ 길이의 최대값은 B로부터 P까지 이거를 그냥 중심 들렀다가 1 더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이게 만약에 허용 범위 영역이 더 작으면은 Q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따져줘야 됩니다. 오고 거기서부터 1 더 가준 만큼 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Q겠죠. 그래야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일직선에 있을 때. 근데 일직선이 포함된다. 이 영역 안에.
그러니까 이 Q는 최대값은 2루트 5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최대는 좀 쉬웠어요. 그리고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면 이 중심을 P로 하는 이 원 있죠. 얘는 그대로죠. 이 벡터와 크기가 이게 30도 30도가 되면 얘는 그대로 오면서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왔다 거예요. 갔다. 왜 내부에도 올 수 언제 있으니까. BQ가 최소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쯤 와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의 자취라서 그대로 와주는 거죠. Q의 자취라서 얘가. 여기가 Q의 자취겠죠. 영역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은 얘예요. 얘는 점점 멀어지니까. 그럼 이 얘가 상황일 때. 이제 여기까지 와주는 게 가장 작아지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P가 뭐 최단 이쪽 거리. 이렇게 애매하게 와서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여기가 이 직선일 때 이게 가장 작아질 겁니다. 그럼 현재 이 가장 최소값을 우리가 구해 보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반지름이가 1. 그러니까 여기 29번 문제에서도 이 영역에 대한 그 내부 뭐 딱 최대일 때 이런 순간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이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 길이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 전체는 2였으니까 2에서 2분의 1 빼주면 여기 BQ의 최소값은 2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작은 값. 그래서 2분의 3. 그래서 최소값.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둘 더해주면 2로. 자, 여기까지. 요렇게 이제 2018년도 9월 모의고사까지 받고 이제 영역 나오고 영역 느낌이 나왔었죠.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표 그냥 공간에 이렇게 구가 하나 있어요. 그 영역, 다음에 그런 거 중심이 0,0,0 그리고 반지름이 구와 평면 등장. 그럼 바로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 구하고 루트 시작하는 거죠. 6입니다. 그때 이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C가 있다. 그럼 구의 중심으로부터 평면까지 거리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5분의 거리 잘 0, 구하고 0 있죠. 넣으면 5니까 길이가 루트 5가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이고 이렇게 수압을 찍으면 여기 길이가 루트 5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길이 1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 평면에 지금 법선 벡터를 우리가 알고 있죠. 1,0,2라는 걸. 0,0,0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임의로 자, 여기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그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 구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좌표 구하려고. 여기 좌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알아줘야 돼요. 구가 있고 평면이 잘라요. 그러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랑 이 구의 중심을 지나는 그 직선을 세워요. 직선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걸 t로 놓고 요 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평면 위에 있다라고 해서 t로 구하는 t라고 거예요. 잡아봅시다. 그러면 t, 0,2t를 요 점이라고 하면 요 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옆평면에 대입을 합니다. 요거를 t 플러스 2t니까 4t 마이너스 평면 5는 위에 0, 있다. 즉 t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완벽하게 구할 수가 1,0,2라는 있는 거를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알았어요.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이제 좀 읽어보면 원 C의 점 중 y 좌표가 최소인 점을 뭐 P라고 하자. 그럼 y 좌표가 최소가 되려면 이게 길이가 1이니까 1 빠져주면 y가 되죠. 1만큼 빠져주면 되겠죠. 뒤로. 여기가 1,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Y로만 이 빠져주면 좌표가. 되니까. 최소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P. 점 P에서 X, Y 어떤 평면이 있는데 거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해보자. X, Y 평면이면 Z값이 0이죠. 그럼 Q의 좌표로 바로 그냥 구할 수 있네요. P에서 수선의 발 찍으면 요게 바로 Q의 좌표가 될 겁니다. Q가 있겠죠. 뭐 X, Y 평면이 뭐 이렇게 바로 있을지 수선의 이렇게 있을지 찍죠. 모르겠지만 어딘가 Q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Q랑 P랑 Q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요게 2배의 요거 x 시점이 지금 똑같고 더하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은 이거 중점으로 m 잡고 이렇게 가는 거 알죠?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쪼개는 거네요. 4xm 벡터의 여기 제곱 이걸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m 같은 경우에는 pq의 중점이니까 여기다 써줄게요. m은 1,-1,1 이렇게 됩니다. 중점. 그러면 이 xm 즉 여기 위에 원 위에 점 C 원 위에 x가 돌아다닐 건데 xm의 벡터의 최대는 여기다 빼서 그릴게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m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m으로부터 이 평면 위까지 거리 거는 공식 써주고 m과 이 중점 사이에 거리 거는 공식 쓸 수 있죠. 써주면 모든 점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이 m으로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 거는 공식 그러니까 영역이라기보다는 루트 5분의 그냥 기백이에요. 1. 그냥 기백. 1 넣어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5 절대값 씌워주면 2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5분의 2입니다. 여기가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요 길이가 루트 이제 2에서 5분의 4를 빼는 거니까 5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x값이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멀어지겠죠. 이 xm이 가장 멀어져야 되니까. 그럼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 알고 요 밑에 전체 길이 알잖아요. 이 반지름 길이 1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써서 이거 계산해주면 얘 계산하면 5분의 루트 30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5분의 4 거기다 이제 루트 씌울 건데 그 제곱하죠. 거기에다가 다시 4를 곱할 겁니다. 좀 이따 정리해주면 25분의 30 더하기 1 플러스 5분의 2 루트 30
플러스 5분의 4 이렇게 있고 이 약분하면 5분의 6이죠. 얘랑 계산하면 2랑 이거랑 계산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분의 1 루트 30인데 거기다 4를 곱하면 12 더하기 계산 5분의 많다. 8 루트 30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A 값이 12, B의 값이 5분의 8인 걸 알았어요. 거기다 이제 10을 곱하랍니다. 두 개 더해서. 그럼 각자 10. 자,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구 나오고 평면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항상 뭐 법선 벡터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그냥 풀어내는 거. 일반적인 기백 문제였습니다. 수능 때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자, 좌표 평면 위에 그냥 기백이 두 또 점 나왔어요. A랑 B가 이때는 있고 2019년은 점 P가 이거를 수능 때 영역이 때 나왔죠. 또.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그냥 하는 점 기백. P를 똑같네. 그러면은 Q라고 하고 이거 방금 2로 3분의 나누는 AB의 거죠. 중점을 작년 수능에 M이라고 나왔던 할 때 개념. 이거의 벡터의 중점.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잘 인식이 좀 안 되니까 그림을 좀 그려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이래요. 그리고 B는 8,6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A, B의 중점을 지금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M 같은 경우에는 7,3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분할하라고. 식을 일단 보면 2로 양변을 나누어 줍니다. A, B의 중점 벡터니까 PM 벡터. PM 벡터의 크기는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될 거예요. OB 파란색으로 표현 이 벡터 요 벡터와 OP의 값. 자, P는 이 M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요거인 그 원 위에 있겠죠. 이 원의 뭐 반지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길이를 뭐 구해봐야 신기하죠? 알겠지만 대충 뭐 그려보면 벡터는 무조건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벡터를 이제 바라볼 때 누가 OP 이렇게 바로 갑니까? 이 위에 검은색이 P의 들렀다 가라고. 중심이시고요. 중심 들렀다. OB에서 분할. 이 OP를 갈 때 OM 들렀다가 M, P 이렇게 가는 거. 중심 그리고 들렀다가. 이거 전개해주면 얘는 상수죠. OB 벡터, OM 벡터 얘는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딱 정해져 있죠. 움직이지 더하기 않죠. 좌표가 다 OB 정해져 벡터, 있으니까. 내적 MP 값이 벡터. 딱 있어요. 그럼 OB 벡터 얘랑 MP 얘랑 같은 방향으로 가주는 게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P가 여기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때 바로 최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를 바로 Q라고 하자는 Q. 그리고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여기 M이라고 할 때 OA 벡터와 분홍색으로 이제 할게요. OA 벡터는 얘죠. 이 OA 벡터와 MQ 벡터 이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해라. 그럼 내적이라는 거는 얘는 평행이라서 이러는 건 일로 이렇게 똑같네.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얘랑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 여기가 바로 세타네요.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OA의 크기는 6. 요 크기는 2분의 루트 10. 둘이 이루는 각은 자, 이 B의 좌표가 여기 B죠. X좌표가 8, Y좌표가 6입니다. 그럼 여기 B변은 10이 될 테니 코사인 값은 10분의 8, 즉 5분의 4죠. 계산을 해줘요. 5분의 12 루트 10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네, 요렇게 그냥 풀어내는 거. 그냥 중심 잡아주고 그냥 벡터 문제. 그죠? 그냥 벡터 문제. 29번 문제. 문제. 자, 이 좌표 공간에서 한번 점 보죠. A가 이렇게 나와 있고 변수 평면 잡는 거. Z는 1 위에 세 점 P1, P2, P3가 요거를 만족하고 자, 첫 번째 요것도 만족한다. 다 쓰이겠죠? 세 번째 이거를 만족시킨 점 0, 천천히 K, 쭉쭉쭉 0을 읽어요.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자, Z가 다 0이네요. 특징이 여기 특징이 Z가 0이야. 그럼 X, Y 평면만 그려서 단면화시켜서 풀어라? 뭐 이런 감도 좀 오죠. 숫자에 이거라고 민감해라. 직선 L이라고 하고 직선 L에 의해서 직선이 있으면 평면이 당연히 영역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겠죠. 근데 이 세 점 P1, P2, P3는 Z는 1 위에 있었는데 X, Y 평면에 내린 그 수선의 발이 천천히 읽어요. 모두 끊어서. 알파 영역에만 포함되거나 모두 베타 영역에만 포함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 이렇게 문제 길어. 음의 정수 K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이거의 호흡이 좀 값을 구하시오. 끊어서 읽어야 돼요. 이 세 점 P1, P2, P3를 P1을 뭐라고 할까요? A1 그 위에 세 점이니까 A1, B1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P2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A2, B2, 1 이렇게 잡을게요. P3는 A3, B3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 3개 줬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OA 벡터 즉 이 벡터랑 Z는 1 위에 세 점. P1 벡터 일로 얘랑 잡아주는 얘랑 거죠. 예적을 해요. 3A1 변수 잡아주고. 계산을 이렇게 들어가는 요거 계산 이 이렇게 해주면 들어가요, 알겠죠. 다. 세 번째 세개다 얘 계산해. 내적해주면 계산. 3A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7 얘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A1, B1 여기 다 얘네 공통이 Z는 1인 순간이에요. 이게 이거 지금 세 개 다 만족하는 애들은 뭐죠? P1, P2, P3의 자취는 3x 2분의 1 y 그리고 얘네 어떤 그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값이 다르게 나올 거고. 요렇게 자취 세워주는 거. 근데 다 이제 똑같으니까 문제에서 형태가. 뭐 0, K,0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6이면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이- 6인 이- 이런 이 기울기랑 직선이 똑같아. 뭐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숫자에 민감해야 돼요. 돌아다닐 때 3하고 2분의 1 보고 마이너스 6 생각을 해야지. 베타 영역 이런 식으로 이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갈리게 되는 거. 그때
이 세 점을 xy 평면으로 수선해발을 딱 찍었을 때 그 자취가 얘네들이죠. 그럼 얘네들의 이거를 a1, b1이 x좌표, y좌표니까 이 함수를 한번 그려주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양변에 2를 곱할게. 그럼 마이너스 6x니까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 되는 이거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양변에 넘겨서 2를 곱했죠.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10,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2분의 15 이렇게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6x, y는 마이너스 6x, y는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가장 큰 거, 이 y절편이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분의 10. 그러니까 여기 y좌표가 3분의 10일 때 이때가 이제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15는 얘 기울기 마이너스 6 똑같고,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7.5라는 소리죠. 그 사이에 마이너스 2인 거, 이렇게 파란색 영역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1번, 2번, 3번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 점 0,k,0을 지나고 방향 베터가 1, 마이너스 1,0인 계속 이렇게 와리가리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영역을 두 개로 가릴 건데, 이 세 개가 같은 영역에 있으라는 말은 이게 완전히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거나 그래야 된다 소리죠. 어정쩡하게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얘보다 커야 되죠. 이 3점 몇이니까 최소가 4가 되겠네요. 이 y절편이 4가 되겠네요. 정수라고 하고 있죠. 얘가 가장 밑으로 내려오면 얘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때가 마이너스 8. 여기서 이걸 빼라고 했으니 최종적인 정답은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한번 지우고 30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9월 모의고사 이 29번 문제에도 영역을 마지막에 생각을 하는 그런 포인트는 출제가 됐네요. 여기 제가 앞에다가 이따가 그 자막 달아줄게요. 여기 29번도 영역 나왔다. 29번 문제를 보도록 대놓고 하겠습니다. 영역의 넓이. 자, 좌표 평면에서 넓이가 9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 자, 삼각형 영역이 이렇게 뭔가 있고, 여기 트렌드야. A, B, C 이렇게 있다. 그때 A, B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할 거고, B, C 움직이는 거 Q, 여기 움직이는 걸 R이라고 할 표현을 거다. 잘 해줘야 그리고 되죠. AX가 요거일 때 이걸 만족시키는 X가 나타내는 영역의 해석을 잘해야 넓이를 돼, 해석을. 구해라 이런 말이네요. 이거 P 더하기 Q를 구해서 마무리하고, 얘 말뜻은 뭐죠? 얘 말뜻은 뭐고? 얘는 일단 2분의 1 AQ라는 말은 AQ는 뭐예요? Q는 여기 돌아다니죠. BC 위.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에 있을 때 극단적으로 보면 Q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Q가 있으면 반띵하니까 여기로 오겠죠. Q가 이 2분의 1 AQ.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배. 여기서도 이렇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 와서 여기에 맺히게 되겠죠. Q가. 즉 이렇게 될 겁니다. 2분의 1 AQ는 여기 위를 돌아다닐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AP는 우리가 보라색으로 해주면 이 P가 여기 위를 돌아다니죠. 그리고 이 AR은 여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걔네들을 더해서 4분의 1을 한다는 말은 이미 미리 4분의 1 하면 되죠. 이렇게 4분의 1등분, 이 4분의 1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4분의 1 AP가 왔다 갔다 하고 4분의 1 AR은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그럼 걔네들을 다 더해봤을 때 이렇게 점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을 쓸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P가 여기 돌아다니고 Q가 여기 돌아다니니까 결국에 이 영역이 나오는 보라색 거예요. 영역 가지고 잘 해결해야 이 2분의 1 돼. AQ, 즉 2분의 1 AQ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죠. 거기에서 얘네들만큼 더 가주는 거니까 여기서 표현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좀 나눌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있을 때 이 보라색 표창 쟤가 여기를 기준으로서 돌아다녀주면 됩니다. 더해주는 거니까. 이 더할 거고 어디까지? 여기 있어요. Q가 여기 있을 영역을 때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르겠죠. 그럼 Q에 따라 전체 영역에서 이 사이 해당되는 영역이 부분 되고. 따지면 되네.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마지막으로 표시를 해주면 여기 요렇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면적을 우리가 세주면 되는데 이 전체 면적이 문제에서 9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전체 차지하는 면적이 비율, 9니까 비중. 뭐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끊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면적이. 이렇게 보면 또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여기도 하나, 둘, 넷, 다, 여, 16개 일곱, 중에 여덟, 아홉, 열 여기 개를 색칠을 돼 있는 차지한다. 거. 전체 넓이 그래서 그중에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역을 대놓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2019년도 수능에. 자, 2020학년도 올해 거 볼게요.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여기 A가 올해. 1,0이고 B가 0,1이래요. 이거의 중심각이 2분의 파이인 두채꼴 OAB의 호 AB 위를 움직이는 점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X가 여기를 움직여요. 2와 X-2의 제곱 플러스 1 이 친구 위로 움직이는 점 2부터 3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움직이는 점 Y에 대하여
이거를 잘 나타낸 꼼꼼하게 읽으면서 영역의 넓이를 표기해주기. I라고 하자. 그럼 영역을 이제 구하라는 말은 영역 또 뭐 최대치에서 이제 됐고 영역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1,1, 2,1, 뭐 3,1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마이너스 y 이런 벡터는 거. 지금 자명이에요. 좀 명확해. 여기서부터 요 영역 따질 때 누가 빼요. 그냥 마이너스를 부호를 반대로 한 다음에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더 해주지. 봐봐요.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OY 벡터야. 그냥 OY 근데 이 벡터. OX 벡터를 좀 빼래요. 그리고 우리가 차 이런 거 좀 하기 싫은데 이거 마이너스는 방향이 좀 반대가 되는 플러스로 거거든요. 만들어주고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좀 쉬우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원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얘는 마이너스 OA 벡터가 벡터가 되죠. 여기에 이렇게 X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OY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을 OX.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얘를 갖다가 이거 그대로를 일로 땡겨오면 여기 1,1이 있을 거고 이렇게 오겠네요.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영역 빠꾸 색칠 할 잘해야 거니까. 되죠. 그러면 그 영역 R이 나타내는 영역이 더하는 거야, 여기 이제 둘이. 위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알겠죠? 이만큼 갔다가 이거만큼 갔다가 빠꾸 X만큼 뒤로 돌아오니까. 빠꾸 할 거니까 일로 오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렇게 평행선.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격자를 그어주면 여기로 오겠네요. 여기로 빠꾸. 그리고 이 모양 그대로 빠꾸한다라고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따라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주면 되고 되게 간단한 영역 문제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여기 면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R이에요. 최대값을 이제 구해보려고 할 때 여기 핵심 포인트. 여기 이 핵심 포인트.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뭐가 최대인지를 봐주면 여기 2이죠. 그럼 얘는 길이가 2 루트 2가 될 이때부터는 이제 거고 길이 따져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영역이 올해 9월에 출제가 됐습니다. 29번 29번 문제를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에서 원점 그냥 O와 벡터 점 문제. A 4,0,0에 대하여 이 평면 위의 점 P, 위의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 나조건, 조건 따라가 두 개. 이 맨날 나오죠, 이런 평면 벡터. OP 벡터의 크기는 9 이하의 자연수이다. 계속 이런 자연수, 이런 계속 힌트 줍니다, 문제에서.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풀고 왔죠, 문제를. 27번에서. 여기 OA 내적 AP가 6이라는 이제 말은 이제 이런 거 보면 시점 좀 통일할 수 있어요. 원점 나오면 몇 번을 하죠, 이런 거? OA 시점 처음인가요, 저랑? OP 벡터 빼기 OA 이렇게 벡터. 쪼개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내적할 유격입니다. 때 그럼 이거 이렇게 같은 분배해주면 벡터니까. OA 벡터 내적 OP 벡터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편하다는 거죠. OA 벡터의 심지어 크기, 얘 각도 제곱이 알아.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6이다. 요런 보는 이 A가 요 정도 본 쪼개는 안목은 있어야 돼요. 요거 시점 통일해서 쪼개는 거. 0,0이다. 이렇게까지 뽑아내는 게.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AP랑 OP 벡터의 쪼개라고.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쪼개요. 얘를. 계속 쪼개요. 이렇게. OP 빼기 그래야지 이거 OA 이렇게. 값이 일정하니까. 그다음에 OP 벡터. 자, 이거를 계산해 주면 값이 상수니까. OP 벡터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OA 벡터, OP 벡터 이거의 그 라지 M 그리고 최소값 스몰 M 구해서 어떻게 더해라 뭐 이런 겁니다. 얘가 근데 값이 이거의 알아. 값이 22. 2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 OP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2 이게 이제 언제 가장 커지고 언제 가장 작아질 것인가. 여기까지 뭐 이제 만들어 그런 게 놓고 관건입니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빨간색으로 풀었으니 파란색으로 좀 문제를 이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P가 요 평면 위에 있잖아요. 평면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이렇게. 단독 등장. 평면을 단독 등장. 그려요. 그려주고 여기 x 플러스 구 y 없어요. 플러스 루트 2 z가 0이다. 근데 우리가 이 OA 벡터랑 OP 벡터의 내적값을 우리가 현재 알고 있죠. 그러니까 OA 벡터는 뭐 4,0,0일 거고 이 OA 벡터와 이 평면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법선 벡터 1, 루트 2와의 관계를 좀 봐주면 내적하면 4는 크기 4 OA 벡터와 이 법선 벡터랑 이론을 그다음에 갖고 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세타 그 이루는 각 그 각이 2분의 1이라는 말은 60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점이 자, 있는데 이 평면 위에 이 올라가는 거랑 얘와 얘랑 그 이렇게 이루는 거 60도라는 거죠. 여기에 여기는 A가 이렇게 30도고. 있어요. 여기가 4,0,0인데 얘와 얘가 이루는 그 각이 60도라는 말이고 여기는 34가 될 건데 주의해야 될 이 포인트. 평면이 여기 이렇게 좀 지울게요. 쭉 이렇게 크게 있어요. 평면에 이렇게 있고 P 이 P랑 내적해서 22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내적 여기 쭉 벡터가 있을 때 여기 내적된 여기 P 다시 내적하면은 이 4 요 길이가 바로 4분의 22, 즉 2분의 11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5.5죠, 5.5. P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이 내리는 거예요. 2분의 11 4보다 크니까 더 길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럼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요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위로 수직이 돌아다니죠. 그림이 좀 이상해. 여기다 수직이 되게 찍었을 해서 때 수직이 이 되게끔만 피가 되면 되니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전부 다 일로 이렇게 내적이 되는 그런 자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평면 위에 그 피들이. 그럼 걔네들하고 원점하고 거리를 구해봐야 되는데 얘가 2분의 11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죠? 이게 지금 수직이니까 요 길이 2분의 11에다가 코사인 30도분의 1을 곱해야겠죠. 코사인 30도분의 1은 루트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약분. 그럼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1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P는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 위로 6점 돌아다닐 몇이었죠. 거니까. 그러니까 6 이하일 수는 없는 거예요. 6 이하면은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주면 얘보다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더 멀어져 가고 7, 8, 9 이렇게 되겠네요. 이 OP 제일 짧은 게 길이의 6점 최대값은 몇이니까. 9가 될 거고 그럼 얘 제곱하면 81 마이너스 20 이게 라지 M이고 그다음에 스몰 M은 7일 때. 이 OP 길이가 7일 때. 그럼 77에 49 마이너스 22 그거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5죠. 계산하면 86. 최종적인 정답은 86이 됩니다. 네,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점 통일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출제됐습니다. 올해 이제 출제된 거 요때가 아까 그냥 기백에다가 요때 영역이 좀 등장했었죠. 그 가르는 거 평면 알파랑 베타 둘 다. 그러니까 영역이 여기 영역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영역이 하도 트렌드니까. 그래서 주의해서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요런 것들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문제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서 봤던 거 이렇게 구가 있을 때 평면이 지나요. 그럼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나는 점 알죠. 그러니까는 직선에 이 직선 세울 수 있다고. 이 직선 세울 수 있으면 그걸 t로 놓고 요 점도 구할 수가 있죠.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하나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알아보고 이제 이번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백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트렌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최신 기출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다 내용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제 다가오는 우리 수능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29번 이 기하 벡터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